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승부 여의도 정면 승부로 시작을 합니다. 월요일마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한 뚜렷한 의견 차이 서로 어떤 의견 어떻게 다른지 들어보는 순서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의도 정면 승부 여야 의원 한 분씩 따로 모시고 이 얘기 나눠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먼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여당의 정치 현안과 관련된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예. 네. 오는 3월 8일에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셔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바쁘시죠? 네, 지금도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예. 그러시죠. 예. 어제 의원님 패딩 점퍼 차림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전 국민 그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건 뭐 당 내에서 추경이 불가하다라는 당의 입장과는 조금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사실은 지금 국민들께서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예. 안철수 의원이 뭐 조경태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무책임한 야당이나 할 법한 방법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안철수 의원님이 선수가 좀 낮지 않습니까? 3선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 국가 운영 전체에 대해서는 흐름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분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사실은 우리나라 추경이나 추경을 보면은 세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추가 세수가 있습니다. 국세가. 예.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그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국채 발행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국채 발행은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앞에 걸 보면은 추가 세수로 들어오는 게 한 5년간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약 15조 정도가 세금이 더 걷어졌어요. 매년 15조 가량. 예, 그러면은 추가 세수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거기서 6조 한 4천억 정도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출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출 변경. 예.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무려 638조잖아요. 그렇죠. 638조의 1%에 해당하거든요. 6조 정도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세출 변경을 통해서라도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충분히 그 정도는 좀 극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더군다나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난방비가 또 급등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급진적인 공공 요금 인상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저는 국민들이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는 조금은 정부가 한시적으로라도 저는 따뜻한 겨울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지출 용도를 조금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6조 4천억 원이라는 이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럼 추경도 사실 필요 없이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아니요, 추경에서 추경이라는 것이 세 가지 항목이거든요. 추경을 할 경우에 예. 그러니까 용도 변경하는 추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추가 세입이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더 들어오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보통 그런 건 정부가 그런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더 걷어지는 거죠. 세금이. 평균으로 보니까 세금이 한 15조 정도 5년간 평균 내보니까요. 더 거쳐진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군요. 세금을 더 낸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거기서 저는 알차게 6조 한 4천억 정도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재정에 큰 부담 없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그동안 억눌러 왔기 때문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뭐 전 정부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은 또 대책이 정부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었느냐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국민이 듣고 싶은 답은 네. 남 탓이나 그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최소한 그 국민이 추위에 떨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확신의 답변을 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현 정부가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예, 이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 이런 네. 의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은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대선 패자였기 때문에 보복당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라는 의미로도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래서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이지만 뭐 대선에 출마하는 게 큰 배설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네. 대통령도 뭐 현직 대통령도 탄핵되고 구속되는 시대 아닙니까? 네. 그 대선 출마한 게 그게 뭐 큰 그 감투나 배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건의 의식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으면 뭐 처벌을 받아야 되고 제가 없으면 또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뭐 주절주절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의 그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의 그 환경인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본인 스스로가 제가 그분 말씀을 꼭 기억나는 게 사탕 한 개도 받은 적이 없다 했잖아요. 예, 예. 당당히 가서 수사받고 조사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꾸만 무슨 뭐 대선에 대한 이야기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뭐 크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표의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번의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은 나중에 영장 심사를 하게 될 경우 또는 재판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결정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거의 묵비권에 준하는 지금 지금 조사를 받고 뭐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그리고 최측근들이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하니까 네. 아마도 저는 뭐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은 저는 검찰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 검찰에서 밝혀내지 못한 진실 규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어떤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도 본격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국민의힘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뭐 정치가 참 타락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대표로 나오면서 3패 정치 개혁을 부르짖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요. 예. 국민들은 지금 뭐 난방비나 여러 가지 민생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장애 투쟁해도 다 세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수를 한 100명을 줄여야 된다. 그중에 비례대표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특권, 특히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 왜 국회의원이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보다 더 특권을 누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 특권 폐지, 그다음에 정당 국고 보조금. 이 정당들이 보니까요, 맨날 싸우는데 이제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한 해에 수백억씩 정당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 분에 대해서 그게 뭐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겁니까? 제1야당이? 저는 참 이런 거 보면서 저는 3패 정치 개혁을 통해서라도 정치를 좀 더
선진화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정치 개혁을 통해서 뭐 지금 여야 간에 꽉 막혀 있는 이 정치를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이것이 정치 개혁밖에 답이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맨날 이게 어떤 특정인을 갖다가 구명하는 그런 뭐 방탄 장애 집회 이런 걸 해도 한 해에 수백억씩 정당국고 보조금이 나오고 네. 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세배가 꼬박꼬박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면서 국민들 보고 고통을 분담하고 참아라. 그리고 또 다니면서 민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너무도 정치인들이 좀 가정스러운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국민의힘부터 저는 좀 바로 잡아가지고 국민의힘이 좀 더 모범적으로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야당도 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부터 남 탓하지 말고 남의 네. 정당 탓하지 말고 우리 당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저는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대표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자, 뭐 의원수 100명 줄이고 비례대표제 없애고 뭐 하면은 상당히 큰 정치적인 변화가 올 것 같긴 하네요. 네네네. 예,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데 따른 것인데요. 자, 김 의원은 여기에 두 손 들어 환영한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래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당 대변인도 맡고 있고 또 뭐 지난번에 청남동 술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가짜 뉴스를 가지고 막 논란이 일어나게 한 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일반인 같으면은 그렇게 정도로 하면 저는 뭐 거의 뭐 구속감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 발언하니까 이게 면책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이런 특권을 없애자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고요. 예. 또한 그래서 또 이분이 또 비례대표 의원이다 보니까 또 뭐 비례대표 의원이 과연 필요하냐는 그런 참 불필요성을 또 이분이 또 보여주는 한 정인이라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또 법적인 또 어떤 고발을 당함으로써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정치인이 지나치게 좀 진실되지 못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예. 이제 지양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는 썩 뭐 좋은 정치인의 모델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형사 고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글쎄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러한 시각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상습적이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했으면 됐지. 또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를 없애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또 어떻게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본인이 했던 말씀들이니까 네. 본인이 또 뭐 책임을 지시겠죠. 네. 네.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의혹 제기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지역구 같았으면 지역구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예. 네. 지역구 국민들은 굉장히 어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아주 음하게 꾸짖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들은 그나마 지역에 매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 거짓말장이다, 저 나쁜 사람이다. 그 소리 들으면은 참기스러워서도 못 다니잖아요. 예. 근데 비례대표는 뭐 어디에 있어도 뭐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 지역구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지역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제가 한 20여 년 정도 5선대 국회의원 하면서 보니까. 네. 비례대표는 이거는 망고 필요 없더라. 예, 비례대표 의원 제도는 저는 폐지하는 것이 폐지하면은 4년간 한 1,50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차라리 그 돈을 청년들을 위한 청년 창업 자금에 쓴다면은 아주 우수한 청년 창업을 한 1,500개는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게 훨씬 더 국가를 위해서 좀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청년 당원이 급증했는데요. 지금 차기 전당대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 또 안철수 의원이 주말 사이에 청년 표심 공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자, 의원님은 이 청년층을 공략할 어떤 전략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조만간에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만은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청년 정치 아카데미를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28살 때부터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36세 제가 부산에서 국회의원 당선되었거든요. 예. 제가 어찌 보면은 청년 정치의 산증인이죠. 예, 예. 예, 그래서 36부터 해가지고 52살에 오선할 때까지 쭉 청년 정치를 실현시키는데 노력을 했는데요. 예. 어쨌든 청년들의 어떤 요즘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취업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 취업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국가나 대기업이 마련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위스처럼 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처럼 청년들이 대학을 나오면은 자기의 어떤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창업할 수 있는 예.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청년들의 정치적 어떤 아주 수준 높은 아카데미도 만들고 예. 또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청년 정책 기구를 상설 기구로 만들어서 예.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청년 창업 센터 같은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또 정책적인 법안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기현 의원이 지난 토요일이었죠. 28일 날 대규모 수도권 출정식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 8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현역 의원들도 있었고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죠? 네, 사실은 우리가 당규의 34조에 보면은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출정식에 간 거는 당규 위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규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 사회에서는 법률이에요. 법률 그렇죠. 위반이 있단 말이죠. 예. 예. 당헌은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이고요. 예. 당규는 우리 사회에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성공을 바란다면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가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여서는 사실은 우리 당이 국민들부터 신임을 얻을 수 없다 보거든요. 그래서 당규 위반을 한 국회의원이나 당위원장들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규 위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 차원에서 어떤 제재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 보고 있고요. 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정인들에 의해서 줄 서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면은 결국 꼴불견이거든요. 예. 이 버스가 또 온다고 이게 뭔 말입니까, 그죠? 그리고 요즘 국민들은 난방비 때문에 걱정하고 엄청 힘들어하는데 체육관에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는 대규모 동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보니까 버스 동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부산에서도 올라가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가고 아니 경기도 행사에 왜 다른 지역에서 그래 옵니까, 그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조금은 국민의힘이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줄세우기 정치는 이제 구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구태 정치를 빨리 청산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치인이 아니라면 사실 잘 모를 거예요. 당규가 지금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하면 안 된다.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 그 뭐 당 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무슨 그 항의하고 그런 것보다는 예. 사실은 당 선관위에서 예. 앞으로 그러지 마라 하고 예. 엄하게 경고도 하고 그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축제와 화합의 어떤 통합의 어떤 전당대회가 돼야지 예. 특정인에게 줄 서는 듯한 느낌. 예. 이 다들 보면 공천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공천권. 그래서 조결제는 그 공천권을 국민들께 예. 또 당원들께 내려놓겠다. 그래서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예. 예,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예. 아마 김기현 의원이나 또 기타 후보들은 아마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실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예. 절대 줄 서기 문화, 줄 세우기 그 문화를 타파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당대표가 된다면은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자, 공약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